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누가 될 거냐?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고 또 이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오늘 안민석 의원님은 인터뷰하고 수요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님이 이제 경기지사 예비 후보로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부총리도 나중에 모실 것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고요. 일단 상대방부터 알아볼게요.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경기지사 후보.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래도 뭐 지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뱃으니까 예측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대선 이후에 이제 유승민 변수가 또 올랐고요. 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김은혜 의원님이 여론조사에서 저하고 이제 1, 2위를 다투었는데요. 예. 지금 유승민이라는 국힘의 새로운 변수, 또 우리 야권에서는 향후 야권에서는 김동연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선거 때는 양당이 되니까. 이 기존의 판에 지금 이제 물안개가 이제 쫙 이제 꼈습니다. 쫙 꼈는데 이 물안개 현상이 이제 얼만큼 가야 될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국힘에서는 여전히 보도에 의하면은 김은혜 의원이 아직까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국힘에서 김은혜, 유승민 그 두 분의 경선 경쟁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제 시대 정신을 얻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경기도가 어느새 미니 대선이 되었어요. 예. 이러한 큰 선거판은 개인기가 출중한 사람이 되는 게임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이 현수 저랑 인터뷰도 자주 했으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저죠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좀 겸손치 못한 것이고요. 그래요? 근데 경기도를 다녀보면은 시대 정신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지키라 이겁니다. 경기도를 지켜라. 네. 어떤 의미죠? 이재명 전 지사의 성과를 개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은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아주 대다수 지지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대 정신인 것이죠. 이번 경기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캠프 역할을 향후 야당이 될 민주당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경기도를 지킬 필승의 후보가 누구냐가 초점이란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저 사진에 아마 지금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언제적 사진이죠? 출마 기자회견인데요. 이제 좌우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복심 내지는 뭐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님이 계시고요. 예. 정성호님이 전날 저 소개를 또 직접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그래도 민주당 개혁의 상징, 검찰 개혁의 아이콘 최강욱 의원이 계시죠. 민주당의 강성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물론 지적도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제 개혁파죠. 그래서 이제 개혁파와 그 친이재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민석이가 이 야만의 시대,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설 이 야권의 어떤 후보로 저분들의 생각을 하시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때 그분 지금 사진을 마침 보여주셨으니까 그 당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이제 김병욱 의원도 같이 있었고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누구나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 이른바 명계의 좌장으로 불려왔잖아요. 오신다고 할 때 이거는 이재명 고문의 뜻도 있어. 안 의원 힘내게.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정성호님은 오히려요. 좀 이해해줘. 미안해. 나는 내가 안민석 편이지. 저희들은 한 20년 가까이 호영호주로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성호님이 형이죠. 저분은 뭐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렇죠. 김동연 의원 기자회견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이재명 후보와 막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저분이 김동연 후보 기자회견장에 있었죠. 그 저분이 나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좀 그 빚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서달라는데 김병우 의원도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예. 그분이 고향이 경남 산청이고 그 옆에 제가 의령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김병우 의원 그 부친 묘소에 가서 절까지 할 만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데 저한테 하는 해명이 좀 뭐 서달라는데 어쩝니까? 예? 제가 아까 저 사진하고 잠깐 김동연 후보 옆에 있던 사진하고 헷갈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정성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김동연 후보 그 기자회견 할 때 옆에 서 있던 거. 그렇죠. 그거 갖고 좀 논란이 그렇죠. 됐었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김동연 대표가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같이 경선하는 것은 예.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선의 경쟁을 이제 한번 되고요. 근데 이제 누가 더 지금 이제 이재명 소위 말해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더 친하냐 무슨 인연이 있냐라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저는 이제 첫째 이재명하고 안민석 두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고문의 그런 기질을 잘 알죠. 예. 저 역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10년 전에 무상급식의 전도사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당시 야당 간사 4년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전국의 교육감들하고 관철을 해낸 정말 한다면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국가 정책으로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생존 수영 이게 창시자가 저 안민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문이 사람들이 민주당 간사를 네, 하면서 네. 교문이었죠 당시 이름이 문화체육관광이었나요? 교문위 시절도 있어 교문위 시절이죠. 그래서 이재명과 안민석은 한다면 한다는 기질을 공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도 뭐 세금 문제 가지고 부당한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막 당신 농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도저히 이 불의를 참지 못해서 천일을 저 혼자 독일로 미국으로 이제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때 안민석 의원이 여러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주목도 받았었죠. 그게 저는 물론 이제 좀 과장됐다. 예를 들어 뭐 숨겨둔 500조 얘기는 논란이 되기도 그건 했습니다. 가짜 뉴스고요. 저는 절대로 최순실 재산 300조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가요? 그 짓이 100번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짜가 되는 그런 식입니다. 저는 다는코 최순실 300조 예. 숨겨놨다는 이야기를 예. 한 적이 없는데 뭐 일각에서 그 댓글로 계속 저를 가짜 뉴스로 저를 더 씌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이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기억은 뭐 제가 몇 조, 기억이 나요. 몇 몇 조 조, 이렇게 몇 얘기한 조, 기억은 좀 몇 나고요. 네. 그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또 확인해 뭐 보도록 그 수사를 하고. 네. 우리 저 윤석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네. 제대로 못했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그 시절에 조사를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윤석열 당선자한테 왜 검찰총장 시절에 그분은 특검 때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 검찰총장이라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왜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왜 독일의 검사를 파견을 하지 않았는지, 왜 독일 검찰이나 국세청과 공조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미스테리하고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어떤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이재명 안민석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경기도를 지키는 적임자는 가장 이재명다운 예.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선택지로 찾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안민석 의원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일단 필승을 강조하셨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나다. 근데 그 뒤에 대부분은 이재명의 마음이 내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사진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당내에서 물론 경선 때 명심을 얻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지사의 자질이나 적절성으로 이재명 고문이 나를 밀기 때문에가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과 친하다 하고 이재명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그것을 보고 권리당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할 유권자들을 것이고요. 볼 때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네. 전반적인 유권자들 볼 때 그리고 뭐 물론 민주당 찍으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도 꽤 있겠지만 시대 정신은 이재명 다움이다라는 게 과연 성립되는 명제인가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지키기가 경기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특히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을 관철해낼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선비형이라거나 그리고 착한 모범생형 그런 형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이수신 장군과 같은 그런 결기와 강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호랑이 같은 그런 지금 리더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거와 불의, 이 야만의 시대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경기지사 후보, 그 후보를 찾고 있는데 저는 기질상 그리고 어떤 유권자들이 보시는 이미지상 이 야만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경기지사 후보의 적임자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다음이라는 게 물론 이재명 고문이 나를 밀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번 야만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를 맞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모범생 스타일이 아니라 이재명 고문과 비슷한 스타일의 안민석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군요. 돌파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근데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지난 시절에 국정농단을 천일 동안 추적했던 안민석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제가 높게 나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필승의 후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오늘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녀 1,000명 넘게로 했는데요. 95% 신라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안민석 후보가 28% 정도고요. 유승민 후보가 4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 저기 유승민, 김동연 저 두 분의 지지도는 물안개 같은 거라고 봅니다. 물안개는 태양이 뜨면 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승민 후보는 왜 뜬금없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억지 춘향식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경기도민들이 납득을 해야 될 텐데 그 수준까지 갈 것인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은 이제 물안개는 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 두 분 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지지율은 높게 나오는 마련인데 저분들이 경기지사에 대입됐을 때는 이게 물안개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저분은 사실 반문 반명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였는데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마하시면서 사실은 최재형, 윤석열, 그다음에 김동연 그런 같은 패턴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이제 비판하고 이제 대통령 되고 또 나왔죠. 그다음에 막판에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은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2월 27일 이전에 이재명의 손을 잡아줬더라고 그러면은 무효표가 생기지 않았죠. 무효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표였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진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 된 무효표도 있을 그런 아쉬움이 겁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님 저 화면 나오시지만은 지금 저분이 국정농단 그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장관급이었죠. 김동연 당시 실장인데 부역자라고 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역자라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실제로 건가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건 맞습니까? 그렇죠. 김동연 이건 제가 나중에 김동연 후보자한테도 여쭤볼 텐데 그 내용을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부역자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다음에 김동연 후보님 대표님을 모셔서 그 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썰전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김동연 대표는 아직 합당 안 했습니까? 부역을 했다. 국정농단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국무조정 시절에 굉장히 그건 그냥 장관을 맡아서기 사실입니다. 때문입니까? 아니면 특정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됐다는 말씀이죠? 개입됐죠. 제가 파악한 근마들은 지금 두 건이 있는데요. 두 건이 뭔지를 본인이 저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 안 하시면 정황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면 그냥 맡아도라고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해명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지난 시절에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저에게 숱한 제보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제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던 그런 제보 내용 예. 중에서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국정농단 부역했던 사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라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장관급 예, 장관급 장관급이죠,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장은. 청와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지시를 있습니다. 그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그 정황이 뭔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여기까지 있지만 얘기를 못 하신다고 하니. 하고 본인께서 얼마나 솔직한 해명을 하시는지를 제가 썰전을 저도 통해서 뭘 알아야 들어보고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부역자를 하시는데 혹시 부역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본인은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본인에게 한번 해명을 들어보시고 그 해명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뒤에서라도 정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